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저희가 매일매일 8시가 되면 여러분들도 알고 또 저도 알고 또 세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저희 주식회사 정의수세퍼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 예전 지금 현재 어떤 기성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도발적으로 하는 거 아시죠?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의 어떤 갈록이라는 것들은 또 무시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세대가 뭐 산티아고로 간다. 그럼 산티아고로 간다. 한 달 정도 갔을 때 최소 500, 2달 정도 가게 되면 최소 1,000만 원 든답니다. 하루에 최소 한 1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할까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찌 보면은 뭐 살기 바빠서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뭔가를 도발하고 도전하고 창조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걸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창조적 프랜차이즈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세션을 하고자 한 게 뭐 때문에 한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204개의 대리점과 그리고 지금 특판 사원들의 이 사업자들의 역할들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밀집도를 보게 되면 인구 비율의 한 65명 중에 한 명이랍니다. 외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식당 밀집도를 보게 되면 세계에서 한국이 1위. 한국 1위다. 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할 게 없어요. 그럼 결국 뭐 합니까? 자기 사업을 한다고 외식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기 혼자만 있어도 힘드니까 찾아가는 게 뭡니까? 프랜차이즈다. 근데 프랜차이즈 하는 게 뭘까요? 대략 한 1년에 15만 개의 예식 사업이 문을 닫고 있어요. 전체 비율을 보게 되면 한 20% 정도가 되는데 식당이 한 18만 개로 매년 이렇게 다시 또 생겨나는 그 반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느냐면 보통 학교 퇴직을 하시고 또 대기업에 정년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뭐 할까 고민했던 게 그런 프랜차이즈죠.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뭐 돈도 많이 안 들겠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적은 돈이 드는지, 최근에 저희 보면은 그래도 스타벅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얼마쯤 들어간지 아십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보통 4억에서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할까요? 인지도가 높아서 또 젊은 층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4억, 6억 들어가는 게 안 아깝다라고 생각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요, 투썸 플레이스는요. 투썸 플레이스 같은 종이 한 140개가 있어요. 총 한 3억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뭐 좀 낮은 브랜드라 했던 게 예전에 이디야 같은 경우는 커피가 좀 가격이 낮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저가의 어떤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커피 같은 이디야 같은 경우는 총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우리는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적용을 하고 잘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섞어서 나갈 건가 하는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한도가 달라진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좀 잠을 못 잔 거 아십니까?
전국에 2,000개, 200개라는 요 명지 아래 과연 우리 정인이 이 많은 미션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그 희열과 그 만족감과 또 인컴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은 잠은 얼마 못 자지만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열정들이 또 다시 살아납니다. 자, 독창적인 어떤 우리 프랜차이즈다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수세포 치킨이라는 게 후발주자이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맛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다 그러면은요, 가게를 열었을 때 어떻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또 인지도를 많이 가져갈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객장 단가로 그 치킨을 말하자면은 사실은 지금 60개 통닭이 치킨이 오히려 객장 단가로 봤을 때 1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발적이죠. 왜? 하루에 60마리를 튀기겠다. 하루에 60마리 튀기면서 많은 또 고객들을 확보하겠다. 60마리 튀기는데 그 이상을 튀기면은 본사 차원에서는 기름을 공고하지 않겠다. 하여튼 그 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카메라를 통해서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각층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마케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도발이죠. 동네의 시장권에 있는 통닭집 한번 보시겠습니까? 닌라인 튀기를 튀기고 있는데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 왜요? 60마리만 튀겨야 되는데 몇 마리 튀깁니까? 200마리, 300마리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새카맣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고객이 건강하지 못한 먹거리가 되는 거죠. 부산에서 시작했던 우리 꼬바라꼬라는 또 이게 2마리 통닭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꼬바라꼬가 일반 그거와 좀 다른데 이 젊은 친구거든요. 그 CEO가 이제 막 30대 됐던 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엄청난 파급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만의 독창적인 염지를 내리는 그런 그 라인이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젊은 층들이 구바라꼬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구워봐라 이겁니다. 부산말로. 그래서 구바라꼬라는 이름도 그래 적게 됐고 하게 되는데 저희는 수셰프라는 물과 셰프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요 저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적인 프랜차이즈란 뭔가라는 걸 제가 한번 여러분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저희 여러분 초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제가 한 분을 초대했는데 안 들으셨네요. 겁을 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스타트를 우리 이도경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남 본부장이신데요. 이분은 알게 모르게 서울로 비롯해서 여러 전국에 몸은 굉장히 배수하면서 굉장히 정신은 강한 우리 본부장이십니다. 자, 먼저 이도경 본부장님 모시고 창조적 프랜차이즈란 제목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조적인 프랜차이즈라고 이제 그 제목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회사가 이미 창조적인 회사인데, 회사의 방향을 따라가면 창조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제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치킨을 튀기다가 실수로 이 온도가 145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건 이제 하나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튀긴 이제 치킨이 굉장히 빛깔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즙이 엄청 많았어요. 그 안에 육즙이 다른 이제 우리가 170도, 175도에 튀긴 것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실험의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형화된 그런 어떤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경험치로 인해서 더 좋은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의 그 워크샵을 할 때, 1박 2일 재학생부 워크샵을 할 때, 저의 룸메이트였던 그 신주영 씨, 어제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예전에 그 신부,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부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지고, 또 그다음에 남편과 본인이 변비가 다 이제 뭐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비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어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이제 보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분이 담낭이 없는 분인데 튀김하고 이런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이제 구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이 거북해서 트림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저녁에 거북해서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게 있었어. 이때 그런 부분을 안 먹었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튀김을 이거는 괜찮다 먹어봐라 해서 이제 하니까 권유를 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먹었대요. 그 두 분이 먹었는데, 한 분은 옆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제 한 분은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정말 이제 먹고 난 다음 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속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이 옆에 음식업을 하시는 그분은 튀김기를 그래가 샀대요. 하면서 같이 튀김기를 사가지고 이제 튀겨가지고 팔고, 또 하도 원래 이제 아버지 집을 하는 집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이 튀김기인가 의료기인가 할 정도로 저는 우리 튀김기를 저는 그래요. 주위 분들에게 우리 튀김기는 신의 작품이다. 신의 작품이다. 저는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그러면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맛이 있고, 경제적으로 또 이제 굉장히 또 유익하고, 그다음에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잘 되지 않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마케팅을 어떻게 이제 해 나가야 될까?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글을 봤는데, 마트에 진열을 앞에 이제 계산대 앞에 물건을 진열했을 때와 저 뒤쪽으로 물건을 진열했을 때의 어떤 내상을 검토를 해보니까 3배 가까이 앞에 진열했을 때가 높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게 마케팅이잖아,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 기능기를 어떻게 마케팅을 해 나가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인지가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같이 의견을 공유해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김해에 가서 지난번에 요식업 쪽에 세미나를 했던 데인데, 다시 이제 어제 사무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는 튀김기 전단지만 줬어요. 튀김기 전단지만 여러 개 뭐 주면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어저께는 우리가 리플렛 몇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니까 뭐라 하냐면, 아니 이런 것도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했어요. 회사에 이런 것도 해요. 아니요, 분식도 있고 커피 머신기도 있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 여 밑에 지금 점포가 하나 커피숍을 하다가 비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하다가 문을 닫았다. 3월 말까지 계약이 끝난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봐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하죠. 왜냐하면 튀김기에 누룩, 이게
히터봉에 이제 타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다 만들어진 회사에는 나에게 기회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미 거기에 다 만들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정의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에 우리가 조금 고생하는 부분이 있고 다소에 좀 이제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튀김 온도를 우리가 70도, 170도를 하고 165도를 어저께는 이제 그렇게 카톡을 봤는데 165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앞에 제가 실수로 145도를 해놓고 튀겼더니 더 맛있고 더 빛깔이 좋았던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정말 우리 회사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한다라면 더 이상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덤으로 가져가는 부분인데 그냥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만나는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그런 게 있느냐고 그 사실이라고 제가 같이 워크숍을 할 때 룸메이트였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는 실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하는데 우리는 이 튀김기 하나만으로도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제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이제 가맹점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이게 급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하던 방향대로 해 나간다면 어느 날 우리 팝콘이 터질 때 준비되어 있다가 터질 때 한번 팍 터지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팝콘이 터지듯이 우리 이 사업도 팝콘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녁에 늦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좀 주소도 없을 수도 있고요.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사실은 특판 쪽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도전, 열정, 창의 요 세 가지 단어를 드렸던 거예요. 회사가 가져가는 공정 배려 합신과의 어떤 차원이 조금 다른 그런 형태를 가져가게 됐는데 누구나가 똑같이 뭔가를 일을 한다, 누구나가 똑같이 한다. 그랬을 경우에 창조적인 과 창의력이 과연 나올까요? 204개의 대리점과 우리 특판의 어떤 조직, 사실 이 안에 많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의 어떤 사업이 어떻게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이 창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프랜차이즈 전체 순위를 보게 되면요. 지금 19위가 보니까 도미노 피자, 13위가 KFC, 그리고 정관장이 9위입니다. 9위. 그리고 이제 롯데리아가 5위. 1위가 뭐냐면 디저트 3구라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느냐면 이게 베이커리와 카페와 베이커리, 그러면서 먹거리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디저트 3구가 지금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킨으로 1위를 하겠다라는 생각 처음부터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뭘로? 적어도 정인 수셰프가 우리나라의 한국 땅의 1위, 전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조적인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마영미 사장님 좀 모실까요? 요즘 엄청난 창조적인 일을 막 하고 계신데, 자, 마영미 사장님, 영미 네, 많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광주에서 정인 사업을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는 영미 마영미입니다. 김태수 본부장님이 훅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마영미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일은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항상 그 미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창조적인 프랜차이즈란 저희가 회사의 방향성에 따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인데 신념과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인이라는 회사를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면서 또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이로울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창조적인 프랜차이즈를 생각해 보는데요. 진짜 정인이라는 회사는 무한대로 저희들에게 모든 많은 것을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방향성이 정해지는데요. 진짜 이 무한한 것 속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일 적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튀김을 튀겨가면서 만들면서 그거를 연구하고 저희의 노하우를 함께 하는 것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광주에서 저희가 또 튀김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놓고 그 또 몇 도에 튀기느냐 이거를 또 저희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도, 155도, 160도, 165도, 170도 이렇게 각각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온도를 정해놓고 시간을 넣고 이런 튀기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165도에서 저희가 튀겼을 때 11분 튀겼을 때가 가장 색깔도 좋고 맛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닭다리는 조금 더 통통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2분 더 두고 170도에 13분 튀겼을 때가 가장 펄도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가장 색깔도 좋고 그런 맛있는 튀김이 이렇게 창조돼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항상 뭔가를 찾고 현장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성장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 튀기면서 정인해서 나를 정인화로 만드는 것이 정인과 내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제가 끝나고 잠깐 광주 7점에 이제 들렸다가 거기서도 열심히 지금 아직 가오픈 중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제도 먹어보고 그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튀기러 오셨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즐거움이 우리 정인은 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 이런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저녁에 제가 강춘희 언니랑 같이 상무지구를 좀 이렇게 튀김집이나 상추튀김집 이렇게 전단지를 갖고 이렇게 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전단지를 가지고 그냥 주면은 이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버리지 않게 문구점에 가면은 일회용 이렇게 넣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일회용 전단지를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그런 비닐로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어서 드리면은 일회용으로 그냥 드리는 것보다 거기에서 넣어다 드리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생각해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각각 한 장 한 장을 넣어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갈 때 드리면은 버리지 않고 그
저기 전단지를 사용하지는 않아도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전단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거라도 다른 거를 넣을 수 있는 용도로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좋은 생각 깨끗하게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인에서 뭔가 진짜 창조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이롭게 무엇인가 좀 좋은 것이 와 닿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항상 창조라는 것은 참 멋진 말이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함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자꾸 미팅을 하고 또 공유를 그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해서 미팅을 자꾸 이제 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대표님께서 광주에 오셨습니다. 광주에 오셔서 이제 미팅 중에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미팅하는 시간들 속에서 저희들이 또 이것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은 노트에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또 그거를 더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젊은 세대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찾아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그래서 어제 또 잠시 저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또 깨워주셔서 젊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정말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 영미 마영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영미, 마영미 멋진 이 창조적인 프랜차이즈로 해서 이렇게 복제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복제라는 거는 어릴 때 가장 애들이 빨리 복제되는 학습 능력이거든요. 어른들에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마잉미 사님 같은 경우는 대표님을 가장 복제를 잘하는 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에 가장 어찌 보면은 저희들 중에 또 우리 도발적이면서 굉장히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쩌면 그 맛의 전도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성순호 사장님. 자, 우리 성순호 사장님 잠깐 모셔볼까요? 성순호 사장님. 자, 성순호 사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김민수 본부장님 제가 보입니까? 성순호 사장님? 예, 성순호 사장님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소거 풀어주시고. 음소거 풀어주시고 움직이 계시네요. 예. 자, 우리 예. 창조적 프랜차이즈라 우리 성순호 사장님. 저거 좀 더듬거리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창조적이고 제가 좀 역발상을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굉장히 여기 내 생각을 좀 집어넣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창조적인 것보다 기존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딱 어떤 분을 모시고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시대에 뒤처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정인을 키워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대표님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이제 우리 40대 때 말하자면은 대구를 좌지우지하는 그 7인의 격리 이사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대기업에. 뭐 이제 국내 전체로 말하자면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구에서는 알찬 기업의 격리 이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다 몇 번 실패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셨죠. 모시고 자 우리 인생 바꿔볼 수 있는 기회인데 아들 뭐 하노?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세대는 이미 갔지만 누군가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아들만 하나 이랬더니 복덕반 한답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앞으로 안 돼. 그러면 이건 어떠냐. 이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격리 이사했던 그 팀들이 지금 전국을 좌지우지할 만큼 대기업이 돼 있고 대단한 위치에 가 있는데 그분들 구내식당에 이걸 다 넣자.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이거밖에 없다. 왜? 직원들 건강을 생각해서 기계 하나 바꾸고 하는데 건강이 좋아진다면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가서 뭔가 전달하려 하면 아이고 내 인생 바꿀 것도 아닌데 치사하거라 아이 싫어 이랬지만 이거는 다르다.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생겼고 우리가 해서 자식들을 깨우쳐 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멋진 건 없다. 이래서 월요일 날 본사에 가서 지역 대리점과 특판 대리점을 하기로 했는데 다행스럽게 전화를 했더니 대구에 동구에 지역 대리점 자리가 있다 하는데 이분은 당장 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 이러더라고요. 설득하지 마라. 설득하지 말고 우리 정인수 셰프의 유튜브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쫙 보고 네가 생각을 바꾸면 내가 널 데리고 갈 것이고 아니면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신다면 한 분은 무조건 오게 돼 있다. 나는 다음 주 무조건 가서 이 요리를 배울 거다. 왜? 내가 너무 못하니까 미안하지 않느냐. 이 기계를 빛낼 수가 없으니 오늘 광주분 막 멋진 말씀 해주시던데 배워서 내가 다음 주는 무조건 맛있게 해서 대접을 하도록 할 테니 자제분을 데리고 와서 서로도 승부를 하고 가능성은 아버지가 먼저 도전해라. 도전해서 정말로 괜찮은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저도 대구 기업을 많이 하니까 그거 가서 구내식당에 이거 몇 개 넣자. 한꺼번에 식사를 많이 하러 오니까 3대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나. 그게 시작을 해서 정말로 당신이 이적대건 쌓아왔는 거 인맥 그 관리를 제대로 해볼 기회다. 우리가 70 넘어서 할 일이 뭐 있냐. 있는 인맥을 우리는 활용해보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적도 좋지만 내가 할 수 없다면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막 처음에는 막 찌라시를 돌리고 아니면 어디 시장 통해서 이걸 개업을 해서 정말로 막 이거 대단하다 이래가 막 무상으로 막 주다가 그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걸 그 통째로 넘겨줘 볼까 별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서 나이 많은 사람답게 또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창조와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저는 미래를 보는 창조를 생각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인 최 대표님 볼수록 정말로 대단하신 분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아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우 사장님은 턱 찔르면 바로 놉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오히려 있는 기존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창의고 창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문화가 어떻게 지금 세계화를 해서 하는지는 한번 여러분도 지켜보시고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우리 김희수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김희수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김희수 본부장님. 예. 오늘 멋진 또 많은 분들의 동기부여를 창조적인 프랜차이즈란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 안 된 일은 갑자기 시키는 건 제가 잘 못하는데 요즘 제가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 일은 창조적인 어떤 프랜차이즈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준비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두서없이 여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두렵네요. 음. 모든 잘 아시겠지만 모든 프랜차이즈들은 도장 찍듯이 그렇게 모든 게 본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모든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영업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희 수세프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일과 관련된 이런 창조적인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도 이 정인에 들어왔을 때는 본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되겠다. 나의 어떤 창조적인 거, 창의적인 거, 뭐 어떤 아이디어를 넣는 것보다 이렇게 본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떤 창의적인 것과 창조적인 것을 끌어내는 그런 우리의 사업이다 보니까 때론 정말 교육받지 않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기준점을 세우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가 또 다른 방법이 나오면은 또 그 방법을 접목시켜야 되고 막 그런 것이 어쩔 때는 정리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창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7점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때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점주와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얘기는 지금은 뭐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유하고 또 생각의 내므로써 또 우리 영업 매장에 또 적용한다면 제일 처음에는 뭐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어설프겠지만 점점 그런 점들을 발전해 나간다면 좋은 그런 창조적인 그런 프랜차이즈가 우리 수세프에서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적이라 그러면 저는 사실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상기 본부장이 지금 혹시 음소거 됩니까? 음소거 됩니까? 예. 예. 자, 이상희 본부장님 오늘 베이커리 우리 예술점을 향하고 지금 세 분의 우리 사업자님이 같이 가고 계신데요. 예. 자, 창조적인 프랜차이즈란 아마 최근에 가장 도발적인 분 같아요. 자, 우리 이상희 본부장님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자분들이 계시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예. 제 앞에 김봉수 민장님 오시네. 예. 예. 제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시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오신다고. 예. 자, 김봉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보니까 좋네요. 예. 앞쪽으로 타십시오. 자, 좋은 미팅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김효섭 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김효섭 본부장님. 예. 아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 창조적인 프랜차이즈 또 이런 경험도 계실 겁니다. 본인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효섭 본부장님. 음소 푸시고. 네.
저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갑자기. 반갑습니다, 다들. 본부장님들 이하 우리 특파한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요. 창조라는 것은 참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데 대해서 좀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우리가 최석인 대표님하고 광주 호남본부에서 잠깐 미팅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정인 셰프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 중에 우리만의 어떤 컨셉, 우리만의 어떤 디자인, 우리 호남 본부만의 어떤 특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스토리가 있는 우리 이쪽 지방 각 지역마다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우리 문화를 우리 주식회사 정인의 문화가 있지만 우리만의 문화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최석인 대표님의 말씀처럼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가 주식회사 정인을 뛰어넘는 또 어떤 창조적인 그 누군가가 우리 정인 속에 함께 한다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문구가 있죠. 우리가 정인 수 셰프.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인수라는 이름을 가진 셰프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인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도 만나보면 사회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인과 수 셰프 이런 두 가지 네임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우리 이제 호남본부에서 잠깐이나마 이제 말장난이 아니고 우리만의 셰프를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에는 수미 양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는 가장 빼어날 숫자를 쓰자 해가지고 빼어날 그러니까 수석 셰프가 있듯이 최고의 셰프가 요리하는 우리 주방을 갖고 있는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있는 우리 정인 셰프가 되자 해가지고 그런 용어를 우리 호남 본부에서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셰프는 프랑스어로 뭐 보조 주방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셰프, 최고의 요리사라는 그런 문구로 우리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제 호남 본부고 또 우리 전체의 우리 정인 수셰프가 되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창조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가 기초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듯이 우리 마음에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소우주가 있고 저 하늘 위에는 뭐 대우주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 각자의 어떤 아이디어가 생성이 돼서 이게 사업화되고 우리 정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함께하고 이런 세션하는 시간 그리고 이런 시간을 공유함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시간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저에게 좀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김태수 부사장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당연하죠. 오늘 다들 시간 내시고요.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준비된 멘트들을 다 갖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고요.
최근에 사실은 우리 임선미 사장님이 제가 얘기를 하면 계속 빼요. 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 안 되는데 이 창조적이고 도발적인 거는 그 순간순간 나옵니다. 지금 아마 7점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 또한 인정. 그래서 안 모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임선미 사장님 제가 모시고 아침에 이 도발적인 창조적인 것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선미 사장님, 자,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임선미 사장님 아침에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보면 여러분 에너지를 안 받습니까? 큰 틈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본인은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분이에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주 7직영점을 준비하고 이제는 개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임선미입니다. 아침에 부대표님께서 발표를 건의하셨을 때 제가 죄송하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들 아시지만 최근에 저희가 가오픈을 야심차게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튀김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딜레이 되면서 사실 조금 저도 다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운된 이런 저의 이 지금 상태를 솔직히 모든 분들께 다운된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저는 모든 분들께 퀀텀의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오픈을 해서 직접 느껴보고 이런 모든 에너지들을 그대로 제가 진솔되게 전달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다운된 기분을 전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드린 겁니다, 부대표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본부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매장에 가서 해봤더니 히트봉이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지나가고 그 전날 해보셨던 손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어제 너무 맛있어서 오셨다고 오늘은 포장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분이 또 들어오셔서 또 포장을 해가시고 하시면서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정말 조금 에너지를 받았어요. 저희 퀀텀 튀김기로 튀겨서 손님께 전달하면서 그 에너지도 있지만 손님으로 인한 그런 우리 닭튀김이 강정이 맛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또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대로 우리 튀김기로 정말 히터봉이 타지 않고 어제처럼 잘만 돼준다면 저는 좀 자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손님에게 뭔가를 해드릴 때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절대 우리 가게에 방문하신 모든 손님들은 우리 음식을 드시고 가실 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최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어제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이 시간에 미팅이 끝나고 나면 정말 저희 남편 이한용 사장님과 오늘부터는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둘이서 김미수 본부장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두렵지만 두렵지 않고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프랜차이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항상 대표님도 말씀하시지만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기 때문에 창조적인 생각을 인간은 창조적이지만 창조적이지 못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항상 주도적이지 못했고 항상 그 틀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주도적이지 못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정의를 만나면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라.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메뉴
직영점을 준비를 하면서 메뉴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 본사에서 알려주신 레시피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맛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신메뉴를 개발을 해서 우리 그 정인 가족들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도너츠 부분에 있어서도 냉동으로 온 것도 물론 너무나 맛있는데 생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면 그걸로 또 통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서 또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에게 맛있게 전달을 하면서 또 우리 가족들과 정인 가족들과 공유를 하고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는 정말 프랜차이즈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항상 더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아이디어를 항상 창출해낼 생각을 하면서 해나간다면 정말 창조적인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인 안에서 여태까지는 살아보지 못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고생들,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살짝 그런 다운된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했고, 이게 우리가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창조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임선미 사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생지도 공급을 해드릴 겁니다. 생지를 공급해서 그쪽에서 새로운 걸 개발해내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 또 우리가 또 런칭을 되면 로얄티를 드릴 거예요. 전체 맞으면.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의와 창조적인 겁니다.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오늘부터 우리 임선미 사장님 파이팅 하시게요. 아시겠죠? 파이팅입니다. 우리 이하늘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우리 윤혜진 사장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윤혜진 사장님. 자, 준비됐습니까? 윤혜진 사장님. 구명수 본부장이 어찌 됐습니까? 윤혜진 사장님. 우리 윤혜진 그 사장님은 네네. 지금까지 사실은 줌 미팅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창조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이신데 네네네. 오늘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오시네. 튀겨서 그럴 겁니다. 예. 네. 자, 윤혜진 사장님 그러면 안 오시면 우리 그럼 국민 사장님 약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가장 우리 창조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수 본부장님 한번 말씀 나누시죠 그러면은. 창조적이란 것이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가게를 꾸며가고 가게를 또 완성시켜가고 이런 것인 것도 있겠지만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언어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대화를 이끌어가고 또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컨택이 되거나 이런 면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회사의 그 문화는 독특하잖아요. 부산과 서울 또 대전, 대구, 광주 모든 문화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고 각자의 그 고장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본부들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특유의 그러한 그 문화에 따라서 컨셉을 잡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발한 생각을 거기에다가 합류시켜서 가게들을 꾸며가고 그런 것이 우리 회사의 문화인데 저는 굉장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획일화되지 않은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는 공장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각자 사장님들의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이 가게를 꾸며간다는 것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놀라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서울에 왔을 때하고 부산에 왔을 때하고 광주, 대구에 왔을 때 각자의 매장의 분위기가 다른 그런 그 창조적인 우리 정인 수셰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든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 이 특판 사장님들이 이 우리 정인 수셰프에 대한 그 이러한 그 감을 잡으시고 창조적인 그 기질을 발휘해서 가게를 또 오픈하고 꾸며 간다면 뭐 간판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있는 이 공간,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의 그러한 이제 곽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치킨 브랜드로 비롯해서 지금 그다음에 카츠 브랜드, 그다음에 이제 그 베이커리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각 그 이번에 구의점이 우리 백강화 본부장님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한 번 더 리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매대에서 도넛을 판매하고 냄새를 풍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생지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제 꽈배기를 만드는, 그리고 냄새를 풍기며 많은 분들에게 좀 호감을 갖는, 그리고 알려지는, 그렇게 또 한번 새롭게 연구해낼 수 있는 그 구의점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백강아 본부장이 오늘 세션을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제 밤늦게 저한테 또 전화 온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저는 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적답을 해주시고 또 창조적 창의적인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기 2200이라는 게 결코 우리 저희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적어도 200개가 넘는 우리 대리점들이 우리 문화에 완전히 흡수가 됐을 때, 정인의 문화 흡수됐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렬한 의지와 창조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 저희가 뭐 2000개, 200개 만드는 데는 그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프랜차이즈, 뭐 커피 브랜드, 치킨 브랜드, 그다음에 이제 빵 브랜드가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모든 걸 갖고 있다는 이게 하나만으로도 큰 무기가 되는 거고요. 이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파급 효과, 창조적인 어떤 프랜차이즈에 저희가 모든 걸 다 엮는다면은 아마 저희들은 분명 정상에서 만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 또 자존감을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가 줌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세션을 통해서 서로 반성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까 하는 여러 가지가 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딱 1시간 여러분들하고 세션을 했는데 오늘 하루도요 멋진 또 결과 내는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음속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